인문산책길 네 번째 밝은 희망길입니다. 저는 인문해설사 해설을 맡은 고옥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밝은 희망길은 동리단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동명동의 카페의 거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걸어온 사람들 차 한 잔 마셔라, 이런 미션인가요? 네, 향기 좋은 차 한 잔 당연하죠. 동명동은 카페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오시면 차 향기에 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밝은 희망길 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는 다음에 마시고 밝은 희망길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동명동이 동리단길로 유명하지만은 과거에는 여기가 이 강주의 대표적인 부촌이었어요. 동명동은 동문 밖에 있다고 해서 동문애리, 동방마을로 이렇게 불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풀면은 동력 동자와 밝을명, 그래서 동명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강주 지역에 있는 유력 인사들, 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곳에 모여들게 됩니다. 과거에도 동명동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동네였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야, 강주 가면 동명동 가봐야 돼 해서 핫플레이스의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젊은 남녀노소 할 것이 모두 다 모여드는 것이 바로 이 동명동 밝은 희망길입니다. 자, 여기는 일명 중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도 궁금하시죠? 강주 중앙도서관의 약자가 중도라고 부릅니다. 전남 공립사범학교 애터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표지석만 남아있는데요. 1925년에 자리 잡은 이 학교가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유서 깊은 터인데, 학교가 10년도 안 돼서 1931년에 폐교가 돼버립니다. 왜 폐교가 됐을까요? 일제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일본殖민이었죠? 네, 조금 비슷합니다. 또 뭐 질문 있으세요? 혹시 당시에 일제에 반대하는 그 독립운동 학생들 중에 전남 도립사범학교 학생 출신들이 있었나요? 방금 말씀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폐교가 된 이유가, 우리 강주 정신원년길에서 학생 독립운동 그 내용 들으셨죠? 바로 그 내용과 유사합니다. 해서 그때 당시에 이곳 전라남도 공립사범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이 대거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일제는 그거를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었잖아요. 해서 이곳에 폐교를 하게 되는 이유가, 이 학생들이 조선 총독부 조선교육령에 해서 폐쇄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고요. 실제적으로는 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많아서 보복 조치로서 이거를 폐교를 했다는 게 정설로 알고 있습니다. 동명동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역사 속을 걷는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바로 우리가 가는 경렬사터는 고려말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말 정지 장군이 이곳에 내려와서 사당을 짓고 살았던 공간이거든요. 바로 저기 담벼락 안쪽에 있는 곳이 유업이가 있었던 장소예요. 자, 이곳은 경렬사터인데요. 정지 장군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그래서 정지 장군을 처음 들어보셨죠? 요즘에 정지 장군을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경영호 정지 장군은 채영, 이성계와 더불어서 고려말 3대 명장 중에 한 분이십니다. 공민왕 시기에는 자꾸 해양 바다를 통해서 왜구들 침입이 잦았는데요. 그때 굉장히 수군 창설에 필요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정지 장군은 수군 창설에 대한 여러 가지 계책을 갖고 계셔가지고 그때 공민왕의 그 계책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최초로의 해군을 창설하는 분이 되시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은 해군 참모총장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이순신 장군이네요. 그런가요? 자, 최초로 전함을 전조하기도 했고요. 또 남해 간음포에서 전함 47척으로 외구에 120척의
외선을 격파시킨 영웅이었죠. 또 지금 남해 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외구 침입을 전혀 받지 않아 평안하게 살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이 정지 장군의 고마움을 갖고 정지석탑을 지금 세워놓고 날마다 기리고 있습니다. 와우, 진짜 영웅이 여기 계셨네요. 우리 동구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알려졌을까요? 예, 그때 당시에 진짜 찐 영웅이시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이 정지 장군은 권력과는 반대길을 걸으셨거든요. 자, 조선을 세운 이성계한테 반기를 들고서 낙향한 곳이 바로 우리 동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바로 자리를 잡게 되고 지산동 장원봉 아래에다가 이렇게 사당을 짓게 되면서 45세의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생전의 권력을 이렇게 갖지 못하셨지만은 역사에는 영원히 이름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주에 도로명이 있습니다. 농성동에서 강주역까지 이르는 도로 이름을 경률로라고 이렇게 부르고 지금도 권력과 부는 10년이지만 지조 있는 삶을 영원히 살았던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담벼락도 참 예쁘죠. 이것도 찻집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길, 이쪽으로. 우리는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금석 그린빌라터예요. 옛날 동명 호텔. 지금 저희가 도착한 곳이 바로 동명 호텔입니다. 현재는 금석 그린 빌라로 되어 있는데요. 동명 호텔은 우리가 과거에 강주의 대표적인 숙소였어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기억에 남는 장소가 바로 질 좋은 숙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문화예술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이 지역에 바로 동명 호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명동에 호텔이 있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동명동에 부를 갖고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명당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1948년 이승만 대통령 아시죠? 예. 그분도 강주로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숙소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60년 장명 박사 또한 이곳에서 숙소로 이용했던 장소에서 우리 강주의 최초의 호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과거 고려말 시간이지만 여기는 또 현대 70년대 근대사로 따라가는 시간으로 이전을 하거든요. 바로 앞쪽에 이제 문화예술회관 역할을 했던 장소가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이동해 보실까요? 네. 여기 되게 아름답죠? 네. 자, 이곳은 금호 문화예술회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주의 대표적인 문화살롱의 역할을 했던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기억져 있죠. 그리고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이곳이. 한옥 추녀의 곡선미가 카리스마 있게 꽉 잡아주는데요. 대배우가 나 살아있어 이렇게 말하는 느낌일까요? 네. 그래서 이곳은 처음에 건축이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강주의 화천기공의 권순관 씨가 개인 주택으로서 지었던 공간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건축을 하게 되면은. 근데 너무 고급 주택이다 보니까 수락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시기에 금호그룹에서 이걸 사들이게 됩니다. 해서 강주의 문화살롱이 만들어지고요. 이곳이 공연장으로 활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 표준석에 보면은 예철도 분기점이라고 써 있어요. 자, 여기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철도의 분기점은 강주에서 담양으로 내려가는 철도가 있었던 곳인데 69년도에 이렇게 이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거리가 좀 특이한 거리예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는 여러 가지 땡땡 거리가 있는데 혹시 생각난 거리 있으세요? 네, 그 에스레 거리. 아, 예, 맞아요. 평창로 패션의 거리. 오, 땅. 예. 우리 동구에는 여러 가지 특화의 거리가 많이 있지만은 여기는 2007년도에 나무정 거리에서 특화의 거리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조형물이 그의 상징인데요. 특화 거리로 만들어지면서 과거에 60년도 이전에는 여기가 땔감을 판매하는 장소였어. 그래서 무등산에서 나무를 가져와서 지게에 짊어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땔감을 파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계림동, 그다음에 산수동, 동명동이 세 개의 동이 한꺼번에 모여서 장을 이루었는데요. 지금은 이 땔감을 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무정 거리가 문짝의 거리로 바뀌게 되면서 바로 이 조형물 새 창살무늬 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는 나무정 거리의 변화를 이야기해주고 현재의 모습을 이 창살무늬, 그래서 나무정 거리가 지금은 문짝의 거리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밝은 희망길에 잠시 어두운 공간을 저희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은 강주 감옥터인데요. 바로 이 표지석만이 현재는 감옥터라는 것을 흔적을 남겨놨습니다. 원래 동명동에 감옥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1908년도에 강주정신 원년길에 있었던 감옥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왜요? 수감자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서 공간이 좁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목조 공물로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감자들이 계속 여기서 늘어나다 보니까 빨간 벽돌로서 다시 증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처음에 조선시대에는 형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형무소, 그 다음에 감옥, 그 다음에 교도소 이렇게 이름이 편져서도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 강주 학생 독립운동 아시죠? 거기에 가담했던 분들, 그리고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이곳에 갇혀 있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한국전쟁 당시에 모두 이렇게 사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곳에 계셨던 억울하게 갇혀있던 많은 수감자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입장이 돼서 우리가 이 주변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곳, 여기 일대가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감옥터였어요. 밝은 희망길의 여러 곳 중에서도 바로 이 농장 다리가 희망이 있는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은 바로 이 다리를 건너면서 굉장히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곳이 농장 다리입니다. 아, 그런데요. 도시의 웬 농장이에요? 여기가 농장이었어요? 네,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감옥터에서 복역수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뒤쪽이 농장이었는데요. 이 농장을 왔다 갔다 했던 다리이기 때문에 농장 가는 길이라고 해서 농장 자리라고 지어졌습니다. 복역수들이 이곳을 건너서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죄수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굉장히 궁금을 갖고 이 주변에 와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복역수들은 오랜만에 이 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고 또 주변의 환경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물을 고구마 이렇게 던져주면서 서로의 교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복역수들은 모범수만이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오랫동안 있으면서 자기의 이제 뉘우침도 있었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쪽에 밖에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으면서 아, 나도 여기에서 있다가 밖에 나가면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 희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아본 거리가 바로 밝은 희망길의 코스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곳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푸른 길인데요. 과거에 경전선일 철도가 있었던 공간인데 철도가 차단되면서 이곳은 우리 강주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 비엔날레 감독이었던 송효선 씨가 푸른길 문화센터라는 작품을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 동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여기서 작은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의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려가는 계단 강철로 된 폐선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폐선으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원래는 여기에 코르겐이라는 철분이 섞여 있는 그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 들잖아요. 오래된 느낌이 있다는 것은 이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곳을 철길로 이용했고, 그 다음에 이 동네 사람이 함께 모여서 만들었던 공간의 쉼터이기 때문에 오래됨을 바로 이성효상 씨는 그렇게 작품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동명동 밝은 희망길을 돌아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문은 사람이 만든 흔적, 이야기, 문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동구 이문 산책길에서 만난 이 문은 정말 너무 멋져서 눈부십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거리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울컥한 마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희생하면서 역사를 만들었던 분들의 희생 정신에 그런 분들처럼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은 아니지만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기준! 저는 오늘 이렇게 탐방한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저한테 유익하고 우리 동구를 좀 더 많이 알리고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오늘따라 더 새록새록 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맞아요. 우리가 이걸 돌아보니까 삶의 기준점을 확실히 찾을 수가 있겠죠. 동명동 밝은 희망길에서 또 만나요.